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 내 한 표는 어디로, 혹시 아직도 마음 결정 못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에겐 사실 이제 하루도 길어야 하루 정도 남은 겁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이 결정장애에 빠진 대한민국 유권자들 그냥 두고 갈 수 없죠. 오늘은 보수, 진보, 양 진영의 릴레이 응원전으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시는 만큼 이분이 배수진을 단단히 쳐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보수는 집결을 외치러 나오신 보수적 대표적 농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이슈 오도독 언제 예. 만든 겁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총선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들었다가 예. 재밌다고 해서 총선 이후에도 계속 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일단 보수 지지자로 모셨는데 보수 지지자는 맞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거는 예. 예, 언론들도 이 음. 선거를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강과를 하고 있는 것이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뭐 여당이 진술의 말 해들었다고 할까?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그런데 예. 대통령 임기 중간을 좀 지나서 좀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예. 이런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그런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야당 심판은 없다. 예,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지원이냐 차라리 그게 낫지. 예.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전이죠. 예. 민주당이 갑자기 정권 지원론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 야당 심판이란 말이 자기들이 생각보다 어색한 거죠. 아. 예, 그런데 예. 우리가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정권 후반기 무렵에 있었던 중간평가의 성격의 총선이 꽤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당이 승리했던 선거가 2012년 선거죠. 예, 뭐였죠? 박근혜 아.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예. 이 김종인 뭐 그리고 이상돈, 이준석, 조동성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당의 색깔을 바꾸고 새누리를 바꾸고 해서 치렀던 총선. 예. 예, 거기서 152석을 차지했죠. 그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유일하다. 예, 그렇지 않고는 항상 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열린우리당 한번 승리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었나요? 예, 그건 정권 초기에 탄핵 바람으로 있었던 선거고 중간 평가의 선거는 아니었어요. 아. 제가 말한 것은 정권의 중반을 넘어서 있었던 선거에서는 다 야당이 승리를 했고 2012년 선거만 152석으로 네. 예, 이겼는데 문제는 이번 선거는 참 특별한 선거예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진영과 진영 간의 대립이 계속 심해진다. 이번이 최고조다. 예. 아마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진영 간에 서로 상대를 이해하는 폭도 좀 넓어질 것이고 차후로는 이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죠. 이번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왼수 보듯이 예. 상대를 쳐다보고 예. 정말 상대를 그 함께 가는 그 동반자가 아니라 박멸을 해야 될 그 상대로 아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독재자로 가는 지름길이 1번이 바로 거기입니다. 상대를 박멸해야 될 상대로 그 이해를 한다는 게. 그래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 상대를 박멸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서로 그러고 있다. 제가 예. 보기로는 예. 그게 그 문재인 정부가 나는 가장 잘못하는 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가령 이번 공천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까지 언론에서 이걸 여럿이 짚고 있는 언론이 거의 없는데 예. 정말 친문유일. 신문이 유일하다. 예,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쭉 보면 비문 후보가 한 두 분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 훑어보세요. 예. 민주당 지역구 공천도 그렇고 예. 비례대표 공천은 예,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 이래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만든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되잖아요. 결국 거기에 살펴보면 그
최초에 참여했던 작은 소정당, 예. 뭐 일종의 급조 정당들이죠. 그 중에 2개 정당에서는 후보도 내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짐 싸서 나가버렸고 예. 거기서 대표를 하고 있는 한 2분 정도. 예. 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친문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친문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플랫폼으로 만든 정당이지 결국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도 민주당과 당 버스까지도 같은 모양으로 다 도배를 하고 강령 정강 정치까지 다 같은 모습으로 하다가 나중에 선관위에서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버스는 모양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눈 감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은 선거가 아니냐. 이 친문유일이라는 거예요. 예. 야당의 가령 허점이 또 많죠. 가령 공천을 했을 때 이미 지역구 공천에서 그 파동을 한번 일으켰고 예. 또 비례대표 공천 또 공관위원장이 뭐 그 자의반 타의반 한성규? 예. 아니 공병호 아, 공관위원장이 예. 쫓겨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한승교 그 당 대표도 물러나고 예. 그럴 정도의 파동이 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공천을 두고 야당이 그 파동을 일으킨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참 힘듭니다. 과거 거의 모든 선거에서 그랬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 파동을 빚은 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죠. 예. 대표적으로 지난 4.13 총선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김무성. 그 예. 옥새 들고 나르시아라는 말을 예. 사실은 제가 만들다시피 한 말인데 아, 그래요? 내가 어느 방송 모 예. 시사 여행에서 그 오히려 지금 뭐 유모 예. 판서와 같이 앉아가지고 예. 옥새 들고 나르시아라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지금 야당을 저격하신 거네요. 뭐 결국 그렇게 예. 돼버린 셈인데 내가 그 뒤에 김무성 대표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예. 신문에 막 도배가 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요. 그런 공천 파동이 생기면 예. 이 사실은 그 당시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피해자거든요. 예. 당 대표가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공천을 청와대의 그 핵심 멤버들과 그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박 탈영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오만하게 비치고 그리고 이 오만함이 그 국민들에게 지금 뭐냐 진짜 건방지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 당시에 180석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뭐 나왔었죠. 이런 얘기가 많았죠. 예,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선거 직전까지 그랬는데 예. 결국 뚜껑 열다 보니까 결과는 한석 한석 차이로 차이. 예. 2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걸 전문가들은 짐작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이 투표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 한 3일 전부터 예. 거의 확신으로 굳어져 갔어요. 이번 선거는 여당이 패배한다. 예.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는 어떻는가 하면 지금 꼭 판박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면서 가령 우리 사회가 처음에 대문 화짝 다 열어놓고 문이라 그런 문은 다 열어놓고 모기는 마음대로 들어도 열어놓고 모기 잡아라 이러니까 예. 거기에 의사들이 지금 의사들이 그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의사는 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이게 외국인 입국 막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의료진들이 다 쓰러진다. 예. 의료진들이 그런 갖고 있는 노력에다가 시민들이 이른바 거리두기 운동 이런 시민들의 높은 그 시민의식 때문에 네. 이것이 진정이 되어 가니까 이 공을 다 이제 대통령보다 다 채가지고 이거 내 공이야. 이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자 진단키트 좀 주세요. 예. 하필이면 진단키트를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하필이면이 우리, 예. 아니고 뭐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표현은 정말 잘못됐네요.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는 데가 한 7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4개 회사는 수출만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이 본인들이 다 노력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진단키트를 좀 달라고 각국 정상들이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입니다. 호주 정상과 통화했다. 폴란드 정상과 통화했다. 이것이 대사식으로 쫙 적혀서 청와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쫙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뭔가 잘하고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의 대통령 지지율과 당시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지금 친문 일색으로 했기 때문에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근데, 질 것이다. 뭐 이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 인기가 막 올라가고 후king 지지 긍정 평가율이 막 올라가는 게 그렇죠, 민주당도 등달아 올라가요. 예. 그 더불어시민당도 등달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지금 아마 여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현재 선거가 오늘 포함해서 6일 남았는데 예. 여당이 이번에 이 선거에서 질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령 서울에 49석 이걸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121석인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수도권 100석 희망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당 쪽이. 예, 여당 쪽에서.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건 오버센스다. 몇 개 해보세요. 선거는 예. 그 3, 4일 전에 만약에 예. 이 오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3, 4일 전에 몰아닥칠 역풍이 감당 못할 수가 있다. 그러지 마라. 어디 서울에 한두 군데라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다. 그럴 수 있죠. 순식간에 그럼요. 태도를 바꾼다. 그럼요. 예. 아는 말로 N번방 사건 아시죠? 거기 정신 누가 뭐 연관돼 있더라 이런 말이 하나 나오더라도 혹시 아세요? 예, 난리가 터질 판인데. 아니 그리고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오늘 계속 이 말을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아시는 것 계속 같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니 법조 출입 기자들도 있는 네. 이 거대한 방송국에서 네. 아니 나한테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거꾸로 누구야 도대체? 취재를 해서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 그런데, 터트리려면 사전 투표 전에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걸 터뜨려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네. 터뜨리면 오히려 그런 것은요 선거 직전에 터뜨렸을 경우에 대부분이 거꾸로 역풍으로 작용을 할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공작이다. 예, 오히려 공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히려 표의 결집만 만들어주고 예. 워낙 진영과 진영 간의 이제 싸움이니까 아주 대립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만 하나 그 확실합니다. 예. 이게 이번 그 여당이 예. 너무 친문율로 가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정권이 우리가 이건 여야를 떠나고 보수 진보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서 하는 말인데 예. 이게 정권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성공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난 17개월 동안 무역이 계속 추락을 해왔잖아요. 수출이. 예. 그리고 투자, 생산 그리고 소비, 뭐 소득 말할 것도 없이 단 하나라도 상승 커브를 끈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세계 경기는 화랑기와 그 지금 침체기가 지난 3년 동안 교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적폐청산 이런 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처 이게 경제에 신경을 못 쓰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먼저 우리가 바꿀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밀어붙인 게 소득주도 성장에다가 주 52시간제에다가 뭐 비정규직을 저런 정규직화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데 그게 하나도 성공을 한 게 없어요. 저도 이 경제단체장을 해봤습니다. 작은 경제연구단체장인데, 그것도 해보셨어요? 예, 뭐 자유경제원장을 제가 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걸 하면서 어. 수많은 세미나를 해봤지만 그때도 가령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는 말, 세금을 부어서 단기적으로 예. 그 소비를 진작을 시키고 그래서 소득을 늘려준다 이런 것은 국가 경제 위기 때 일시적으로 하는 단기 정책입니다. 이 단기 정책을 경영학자인 장하성 씨가 들고 들어와갖고 장기 정책으로 밀어붙여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성공 못하는 정책을 대통령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통계를 안 준다고 해서 통계청장까지 가르치고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뭐로 연결된 거로 보이는가 하면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예. 친문 패권주의다. 통계청장을 저렇게까지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통계청장은 통계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정말 보기 좋은 통계만 들어서 이번에 이렇습니다. 이번에 소득 격차가 이렇게 줄었고 빈곤층의 소득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마사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정부는 통계청장조차도 마사지하는 통계청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임 통계청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자가 이게 내가 참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서 저래서는 안 된다.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통계청장은 있는 그대로 통계를 반드시
감추지 않고 가감 없이 갖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실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실정밖에 안 했는데 아니, 글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예.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예,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우둔한 제가 건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럼 안보는 어떠느냐? 예. 이 정부가 처음에 예. 국정 제일 목표를 안보라고 이길 정도로 예. 그 안보가 무슨 안보냐? 남북 평화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을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마음이 참 선한 사람입니다. 예.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분통이 터질 정도로 여기도 굴신 저기도 굴신 사람 좋은 얼굴로 웃음을 가득 띄우면서 김정은이 만나고 시진핑이 네. 만나고 좋은 그래 자 이거 우리 잘해 봅시다 계속 이러는데 상대가 그러냐고요. 상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는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령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개발했던 게 이 에이테킴스예요. 그 러시아가 다시 뺏겼거든요. 예. 그 러시아가 그 기술을 북한에게 준 거예요. 김정은이에게. 예. 러시아는 아마 중국과 또 경쟁을 하고 싶겠죠. 서로 북한을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으니까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고고도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45km에서 50km 요 상공을 날아간단 말이에요. 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음속이 한 6배로 날아가요. 음속 6배? 예, 날아가서 예. 그것도 적은 겁니다. 예. 그 밝혀진 숫자만 그래요. 그게 가령 그 정말 그 노동 미사일처럼 나중에 음속 8배, 10배로 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 음속 한 6배 정도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올라가면 풀업을 합니다. 예. 상승을 해버린단 갑자기 말이에요. 축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예. 올라가서 비틀비틀거려서 올라가요. 그것도 아. 우리가 옛날에 데모할 때 왜 지랄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딜 그러면 튈지도 모르는 들어가다 거. 팍 터지는구나. 예. 그래 거기서 터져가지고 예. 축구장 뭐 10배, 30배 이런 넓이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사실 뭐 우리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는 거네. 원자탄만 겁을 내지 이런 무기를 겁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가령 오산 기지 같은 데 위에서 올라가 터뜨려 버리면 오산에 있는 비행기는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공군기가 항상 3분의 1 정도는 떠 있잖아요. 오산에 있는 예. 그때 대기를 하고 있는 전투기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활주를 못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대비해서 항상 3분의 1 정도는 물론 떠 있죠. 그 경계를 위해서 돼 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런데 예. 생각해 보세요. 에이테킴스 미사일만 있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그 새로 개발해서 내놓은 시리즈가 3개입니다. 예. 이게 초대형 방사포가 무슨 300mm, 400mm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미사일인지 방사포가 다연장 로켓이잖아요. 예. 이 다연장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모르는 걸 만들어서 한 번씩 소화될 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예. 미국도 탄도미사일이다. 이러고 나면 며칠 있다가 북한은 사진을 공개를 해요. 우리는 방사포를 쏘았다. 예. 그러면 예. 그저 뒤통수 서서 끈질고 있단 말이에요. 끓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를 하도록 시간을 벌게 준 겁니다. 방치했다. 예. 그래서 하긴 도널드 트럼프보다 다 속았죠. 뭐 김정은에게 저렇게 하면 김정은이가 우리 경제 살려준다는데 우리들은 미사일 안 만들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김정은이가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자기도 지금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신경 쓸 뭐 여유도 없겠지만 더 이상 아마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미북 대화도 그 희망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비핵화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시켜줬지. 이러니까 사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년 동안 세울 게 없는 겁니다. 뭐 빈부격차가 줄은 게 있느냐. 일자리가 늘어 처음에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을 하고 청와대에다 상황판을 만들었잖아요. 자랑스럽게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랬는데 그 뒤로 일자리 상황판 사진 앞에 일자리 상황판 앞에 서 있는 예. 대통령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나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가 계속 치박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졌는가 하면 초기 2년에 이미 188만 개가 없어졌어요. 그건 통계청이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 200만 개 지금 이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숫자보다는 실험률로 가지고 따져보면 실업률로 보면요. 더 예. 기가 막힌 게 청년 실업률은 10%에서 늘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요. 심지어 통계청에서 얼마나 마사지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7몇 %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아니, 실업률인데 고용률 청년 실업률이 예,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예를 예. 들면 그런데 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아마 통계청 비롯해서 예. 수많은 자료를 보면 아마 1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체감 실업률이거든요. 체감 실업률은 하나같이 24%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청년들은 니트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많으니까 빌딩 하나 갖고 있으니까 예. 나는 앞으로 취업 안 할 거야. 여기서 빌딩 유리창을 닦고 있어도 나는 수입이 좋은데 내가 왜 취업을 해?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일생을 보내면서 내 자아를 찾을 거야. 나 그리나 서 사진을 찍고 다닐 거야. 예. 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다닐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른바 그게 니트족입니다. 예. 이런 니트족들을 감안하면 실업률이 50%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김종인 대표가 오늘 뭐 모든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포퓰리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갑시다. 내가 그걸 변명한 내가 아까 이 앞에 TV 방송에서도 그걸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예, 하고요. 예. 일단 문 대통령이 지금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예, 내놓은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선거에서 예. 이 중간평가의 선거에서 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들이 각고의 노력 그리고 높은 시민 의식으로 그나마 이렇게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과연 이 선거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잘하니까 표 찍어달라 이게 과연 통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왜 대통령을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투표장에 가면 예. 아직까지는 만 5일이 넘게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묘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이제 제시된 선택지에 보면 이름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걸 갖고 사람들은 누구나 짧은 약간의 고민을 합니다. 예. 그때 과연 이 문 정부를 비판한 쪽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야당에 대해서 나 불만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문 대통령 찍고 말 거야 이럴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결정이 되겠죠. 나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남은 기간 안에 이 마지막 커버가 어느 쪽으로 끌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그 여당 적어도 이렇습니다. 지금 예. 선거에서 이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가장 이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역시 30, 40대예요. 30대 초반을 좀 넘어서 나이부터 50대 초반까지 예. 이 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입니다. 그건 묻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는 요번에 김대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가 그래서 3040 이 김대호 후보가 정서적으로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거대한 무지와 착각했다 예. 이랬다가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요. 제명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차명진 근데 차민진 얘기는 좀 이따 그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 예. 그런데 예. 솔직히 우리 30, 40대가 산업화 시대의 고통을 모르거든요. 이러니까 당연히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서적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지 뭐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 답습하자고 그런 걸 봐주지 30, 40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100세 시대에 30, 40대가 또한 청년들인데 앞이 창창한데 변화를 생각하지. 이러니까 당연히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죠.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로는 역시 보수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대와 50대입니다. 사실은. 20대와 50대. 예, 이 20대, 50대가 사실은 스윙 투표층이에요. 예. 중도층. 예,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예. 이 사람들이 이른바 무당층에도 대거 포함이 돼가는 층인데 스윙 보터들. 이 무당층이요. 갤럽이 1월 달에 조사한 거 보면 33%입니다. 그리고 어디가요? 갤럽이? 갤럽. 갤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22%예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었네. 예. 그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데가 문화일보하고 조사를 한 걸 보면 3월 달에 무려 45%까지 올라가요. 이 무당층이. 예, 무당층이. 그런데 무당층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 무당층에 정말 여야에 지지하는 누가 어느 쪽에 호감이 더 많으냐를 또 살펴보면 1대 2.5입니다. 2.5가 어디예요? 야당. 예, 이 무당층은 역시 왜 정권을 비판하는 쪽이 높은가 하면 과거에 보수층
이어서 이탈을 했거나 이 층들이 또 하나는 20대로서는 20대 청년들은 어쨌든 권력에 대한 비판 저항 의식들이 높은 나이거든요. 거기다가 예. 이 남자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남자가 뭐죠? 그게 예. 민주당에서 이른바 원모라 크는 이베이 청년을 잘못 연기를 아, 했는데 미투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그걸 이 남자 사건이라고? 예,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집에 이 남자라고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그랬구나. 청년을 지역구에 출마시킨다고. 정알모십니다. 제가 정알모 정치를 잘 몰라요. 예. 경제를 조금 그래 아는. 이 남자 이러고 내세우는데 미투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 예. 이게 민주당의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음.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들이 예. 대거 이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어. 거의 뭐 90% 이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이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지를 표시를 했는데 예. 대거 이탈한 거예요. 그 2달 전인데 그래도. 글쎄요. 예.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20대가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대가 예. 거기다가 조국 사태가 예. 20대 남자의 무당층화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 예, 기회의 균등을 그렇게 찾았는데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독점을 시키고 예. 결국 그래서 권력과 돈을 또 대물림해 주더라. 예. 이게 무슨 기회균등이냐? 기회균등은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포함된 세계 유일한 표현입니다. 예. 헌법 전문에 기회의 균등을 그 적어놓은 전문은요 대한민국 유일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건 예. 유진호 박사의 정말 노작입니다. 나 위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에요. 예.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른바 강남 좌파들이더라. 지금 이른바 지들이 진보라고 부른 자들이더라. 이러니까 20대는 차마 보수적으로 쫓아가지는 못하는데 예. 이런 가짜 진보들 예.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러니까 무당층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 20대와 50대 이 무당층들을 가령 앞으로 야당이 투표장을 얼마나 모시고 가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일주일에 그래서 승부가 그래서 대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있다. 없느냐인데 문제는 예. 야당이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좋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상대방이 급소를 찌르는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 말한 김대호, 차명진 예. 두 분의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예. 선거 직전에 투표 직전에 자당의 후보를 제명을 해버리면 그 후보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주변에 있는 후보도 다 타격을 받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후보를 세웠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타격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지층이 단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이 뭐안 그래도 투표하러 가기 귀찮은데 뭐 후보조차도 저런데 나도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명률 후보를 지키고 싶어하는 예.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 제 가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제명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그에 맞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내보다는 예. 더 많은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할 테니까. 아직 그분들은. 제명은 안 했죠. 제명은 아직 안 했죠. 예. 차민긴 의원은 제명을 안 했고 김대호 후보는 제명을 했고 예. 차민긴 후보는 예. 아마 또 그것도 제명도 한밤중에 했잖아요. 밤 11시에. 예. 물론 최고위원들을 다 데리고 오기가 그 시간밖에 없지. 이러니까 한밤중에 했는데 그것도 6명 딱 채워갖고 땅땅땅 망치질을 한 거예요. 예. 뭐가 그리 급해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차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게 터졌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이 보수층을 흔들 수 있는 막말은 앞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막말은 황교안 대표도 가끔가다 했어요. 그게 작은 실수인 것 같으면 저 좋은데. 근데 뭐 N번방에 이분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정말 좀 황당했어요. 아니요. 예. 이건요. 예. 이건 이해를 좀 해줘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예.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지어 오더라도 가령 예. 조폭이 100명이 잡혀왔다. 그럼 온갖 등에 문신하고 뭐하고 하늘 쫙 있는데 예. 하나씩 조사해보면 그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 다른 거예요. 그중에는 정말 엉뚱하게 착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그렇죠, 끌려와서 그렇죠. 예. 갑자기 조폭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 거야. 예. 불우한 환경 그래서 때문에. 예. 황 대표는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N번방 가입 절차가 너무 글쎄요. 까다로워. 글쎄요.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예.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온 것은 예. 막 그런 거는 좀 좀 봐줘야 봐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네. 이 N번방이라는 것은 나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이걸 악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 악마가 25세라 근데 저는 정말 경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악마가 어떻게 저 어린 나이의 아이였느냐. 악마란 말이에요. 눈 두 개 있고 콧구멍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사람 얼굴과 똑같은 악마예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예, 정말 화가 예. 나요. 예. 뭐 저런 자가 있느냐. 수많은 밝혀진 것은 76명의 젊은 여성들의 일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럼요. 예. 저런 어떻게 나쁜 악마가 있느냐. 이러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는 요거저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수많은 그 수사 경험으로 미루어서 그 중에는 또 호기심으로 간 놈이 있겠지. 몸머리 속 문 한번 열어봤다가 문 닫고 아니야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야동 수준으로 예, 생각한 그게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예. 이건 악마 클럽에 예. 일단 같이 가면을 덮어쓰고 기어 다 들어간 악마들 작은 악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황 대표가 그런 실언을 하고도 본인이 그걸 제대로 수습을 안 해요. 거기다가 문제는 또 예. 이런 겁니다. 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처음에 이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핀란드에서만 처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다 돈 줬다가 실험을 한번 했다가 뭐 성공지기도 못하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붙여갖고 꽝 돼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제가.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닥치니까. 코로나19가 딱 닥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팬데믹이 딱 돼버리니까 미국 일본 이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홍콩이에요. 그다음 에 싱가포르이고 그다음 에 미국, 일본이 나왔는데 홍콩은 뭐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 도시 국가니까 싱가포르도 도시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홍콩은 또 좀 돈을 많이 줬죠. 한 155만 원 우리 돈으로 1만 홍콩 달러를 줬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달러를 찍는 거, 이 밀면 돈이에요. 종에다 밀어버리면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겠어요. 이 달러 어디 가서 예. 빌려고 물건 팔고 받는 게 아니라 예. 지들은 필요하면 옛날에 오바마 때 양적 완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밀어버리면 돈이에요, 이게. 예. 그때 실제 달러 유통량이 2배가 돼버렸어요. 오바마 때 2배를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통화에 준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라고 그래요. 예. 엔화가. 예.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통용이 돼요. 일본도 엔화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때도 오바마가 눈을 감아줬어요. 아베 신조가 막 엔화를 밀어버리는데 예. 우리도 할 거야 이러면서 예. 미니까 눈을 예. 감아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음. 그 두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 돈을 들고 저쪽에 브라질에 가서 한국 돈 설레크고 상점에 가서 내일 밀어봐요. 그 뭐야 이거 이러고 아무도 안 받아요. 그렇죠. 예. 한국 돈은 그렇단 말이에요. 돈의 화폐 가치도 그냥 들쭉날쭉하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기축통화는커녕 아직까지는 변방의 화폐예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데서는 예. 가령 우리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음. 금융통화위원회가 늘 하는 게 금통위원회 늘 고민하는 것이 야 지금 유동성을 얼마나 더 공급을 하고 지금 화폐 수준이 어떤데 이자율을 어떻게 할까? 이자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자율을 높여버리면 돈을 회수를 해버리니까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린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음. 우리가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우리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핑계로 세금으로 막 유동성을 늘리고 그리고 이자율을 계속 낮춰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으면서 부동산을 꽉 늘리고 있으니까 이 돈이 어디 튈지 몰라가지고 난 집에 금고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금고 있으시죠? 예, 금고 있는 집에는 금고 안에 돈들이 많이 변호사님도 있으시고. 금고 나 있을 없어요. 집에는 금고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예. 금고 안에는 예. 술이 있어요. 아, 술. 예, 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그런데 이 예. 상황에서 예.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자, 국민들에게 4인 가구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 70%. 처음에는 정부 주자다. 70%. 그래 안을 정부안에 딱 얘기했을 때 80%를 주자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예. 민주당 80% 쪽은? 주자. 예.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가 처음에는 오불관은 예. 안 돼. 예.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바른 말을 하면서요. 야,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730조야 안 돼. 국가 부채도 못 늘려. 자꾸 유동성 늘리자고 하면 말 빚 더 내자는 건데 지금 장기재정 수지 계획이 이 상태로 가더라도 문재인 정부 마칠 때는 950조가 되는데 나중에 내 주기름으로 매도되기 싫어 안 해. 이러면 한국 경제 망해. 예. 못 해. 예.
근데 자꾸 민주당이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돈 풀어야 된다. 자꾸 이러면 미국도 헬리콥터만이라 그러잖아요. 예.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살포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예. 미국도 돈을 날려 하니까 우리도 돈 풀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80% 하자. 예. 이러고 그래 홍남기 장관이 50% 예, 4인 예. 4인 가족 100만 원씩 50%만 합시다 이러다가 나중에 절충안이 나온 게 70% 예. 운운할 때 홍남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50%에서 70%까지는 절반만 주자. 아, 예. 절반만 주자. 차등으로. 예, 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언론에 흘러나오기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 언성이 올라가고 당에서 당 대표도 이해찬 대표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완전히 민주당 편을 들었다. 선거 내일 모레인데 이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전 국민 70% 70%에게 그 중위소득 그 150% 아시죠? 그때 나오기로는 그게 70%입니다. 예. 70%까지 그 4인 가족 기준 예. 100만 원.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 40만 원, 두 명이면 60만 원, 세 명이면 80만 원, 네 명이면 1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준다. 예. 다섯 명도 100만 원 예. 이렇게 준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예. 이러니까 한참 며칠 지나서 망설이다가 나온 게 3월 건강보험 기준이다. 그렇게 이 했죠. 얘기예요. 예. 뭐 다른 이런저런 기준을 그 처음부터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무슨 기준 이게 준비가 안 돼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기재부가 알아서 한다 해도 기재부는 어디다 복지부에다가 공을 넘겨버렸다고. 복지부가 이제 고민이 되니까 결국은 건강보험 기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특히 수도권에서 불만이 엄청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예. 큰일 났다. 예. 지구당에서 막 급보가 올라가는 게 중앙당으로 예. 민주당에 예. 큰일 났다. 이 선거 다 망친다. 수도권 선거 다 무너진다. 이래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그걸 예. 이제 딱 안 거예요. 예. 야, 저거 100%는 히트작이야. 예. 그래서 전 국민 100%에게 50만 그렇게 원씩. 그렇게 했죠. 시경 그걸 언론에 조선일보 같으면 예. 헤드라인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받고 또 예. 이거 복합판도 아니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콜. 예, 아니 콜이 아니죠. 따따블로 받고 또 전 국민에게 예. 4인 가족 100만 원씩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도 올라도 김종인 좋아. 위원장이 그러면 전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그거 이렇게 받고 또 거기도 더 치는 거예요. 이게 지 돈은 아니니까. 자기 돈은 아니니까. 그 결국 변호사님은 이건요. 이거는 반대하시네. 전부 다 이건 포퓰리즘이에요. 나는 이게요.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일시적 마약입니다. 예. 일시적으로 온몸에 피가 지금 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혈행장애로 다 지릿지릿하고 미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일시적으로 그냥 아펜 주사 하나 빵 놔가지고 멍롱하게 만드는 마약이에요. 일시적 마약이에요. 결국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날부터 주장하는 거는 뭔가 하면 차라리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4대 보험이다. 예. 최저층은 예. 어차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그 돈은 다 받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다 받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생활하는 그분들은 원래 아무런 직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 위에 바로 층입니다. 음. 그 위에 층은 아마 10분 내로 하면 2분의 정도가 될 거예요. 가장 네. 그 층이 가장 문제가 돼요. 이 층들은 정말 생계가 어려워지고 비정규직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 청소를 하신 분,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 파트타임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에요. 네.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이 3, 4, 5분이들입니다. 예. 우리가 자영업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손님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 예.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선 비정규직 일자리든 정규직 일자리든 거기도 정규직 일자리 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거기서 조금 여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대 보험부터 감면을 해라. 4대 보험부터. 예, 그리고 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좀 감면해 주자. 뭐 수도세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전기세부터 좀 감면을 해 주자. 그분들에게 우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정한 부분을 더 필요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특히 그 이분위 쪽에 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층들에게 필요하면 정말 생활 자금을 직접 지원을 해 주거나 해야 된다. 나머지 그 위에는 지갑을 닫고 있는 중산층들 그리고 고소비층들에게는 그 다 지갑 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필요가 없다. 지금은 피를 돌게 만들어야 된다. 이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압력을 그런 쪽에 자영업에게 넣어서 일단 유지를 일단 시키고 그게 제일 급선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경제관이 다른 미래통합당을 아니, 왜 그렇지.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예.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나하고 가까우니까. 아니 또 같은데 지금 여야가 그래서 그 그게 이제 방법은? 문제예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 안에 나는 왜 반대하는가? 민주당은 다 추경을 내고 국채를 일으키자는 겁니다. 예. 나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벌써 한 2달 전부터 이거는 국채가 필요가 한 게 아니고 이 초거대 예산 512조 4 더하기 1 협의체가 지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린 거 예산 조정도 제대로 안 한 거 이걸 딱 보면 전부 다 줄일 데가 많다? 소득주도 성장 예산들이 쫙 이렇게 있고 필요 없는 SOC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쪽지가 주고받은 이 예산들이 있고 쫙 있습니다. 내가 그 대충 뽑아봐도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날 1시간 작업을 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 물이 70조가 나와요. 70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 20% 100조를 세출 경쟁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100조가 예. 그걸 빼내서 우선 불필요한데 돈 쓰지 말고 다급하지 않은데 돈 쓰지 말고 예. 이 돈으로 예. 우선 급한 거 다 쓰자. 예. 지금 이걸 새롭게 빚을 내거나 새롭게 뭐 어떻게 이 내채든 외채든 빚은 다 빚이에요. 예.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예. 다 미래 세대 지금 10살, 20살, 30살 먹은 이 친구들 앞에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건 더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령 전 국민 뭐 이게 70%는 50%는 똑같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전 국민이 가령 70%에 준다고 합시다.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앞으로 미래 세대 30%가 남은 30%가 예. 갚을 돈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는다면 세금을 낸다면 예,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86%를 부담을 합니다. 예. 이러니까 이 내는 그 많이 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낸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언론에는 왜 부자 감세 하는지 자꾸 이런 말들을 옛날부터 많이 해오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이게 누진이 엄청나게 돼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외국과 틀려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하위 49%안 내잖아요. 절반을 미국도 그렇죠. 아니 미국은 한 30% 됩니다. 각 예. 주마다 다 예. 특징할 줄 아니 아는데 연방소득세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연방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41% 정도 예,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그 절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40%와 50%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어떻든 예. 이게 어차피 남은 30%가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러니까 그렇죠. 예. 가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부자도 100만 원씩 다 받는 걸로 이왕 주는 거 같으면 예. 세금 내는 놈도 받아야죠. 그래 불만이 없지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가 더 받는 것만큼 지가 어차피 더 내야 돼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약 그 일회용 마약 주사 같은 걸 그 한번 주사 놔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가을에 또 놔야 되고 겨울 오면 또 놔야 되고 봄 오면 또 놔야 되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온데 주사 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몰핀 자국밖에. 예. 예.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아편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을 합니다. 예. 국가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우리는 가령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모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다. 예.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다 2배로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GDP의 132% 정도가 국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예. 평생 저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늘. 예. 늘 정치가 흔들리고 사회가 보면 막 집들도 그렇고 도로도 포장도 안 돼가 있는 데가 많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돈을 쓸 게 없으니까 이탈리아가 아주 부자 나라고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부채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일으키고 가령 이번에도 가령 뭐 1,700 몇십조, 1,800조 이게 이 산수 노름인데 전체 부채가 국가 부채가 예. 여기에 빠져가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정부 발표에도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업 부채가 한 5, 600조 중에서 500가 몇십 조 될 거예요. 여기에 자산을 빼면 적자성 부채, 자산을 파도 못 갚는 부채가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변호사님, 근데 예. 이게 지금 선거 판세를 해야 되고. 글쎄 이런 그래서 나라에 그래서 왜 미래통합당을 지지를 해야 되냐? 돈을 계속 퍼붓자는데 다행히 예.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는 예. 계속 이걸 빚을 내자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이번에 하셨잖아요. 예산부터 좀 조정을 하자. 예산부터 조정을 하자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역시 보수는 보수다. 역시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보다는 더 선수다.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 민주당은 정말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자유인데요. 내가 보수 논객으로서 말을 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당장 어떤 이념과 정책 얘기에 대해서 올바른 바른 그러니까 이 순수한 어떤 길을 걷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가령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책이 그래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평화 뭐 어느 쪽이든지 모르겠어요. 이 목적을 하나 딱 설정되면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은 어떤 수단에서도 상관이 없다. 김정은에게 아무리 비굴해도 상관이 없고 목적만 좋다면 그 목적만 달성을 해야 된다면 모든 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가령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다 그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할 것 없이 다 이게 예를 보면 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표현이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19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또 외신 패치 보면 코비드라고 다 쓰는 데도 많지만 괄호하고 괄호 닫고예요. 보면 우한 코로나라고 그래도 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래 쓰고 있어요.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어제 오늘은 정말 못 봤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우한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우한이란 말만 들어가면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태도. 나는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런 획일적인 태도는 정말 우리 국가를 후퇴시키는 이거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획일적인 태도는요. 우리 국가 전체를 후퇴시키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난 범죄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죄악이에요. 죄악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문 대통령 이 정부는 뭐 문 대통령이 그런까지 지시하겠어요.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결국은 시진핑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시진핑 우리나라에 아마 올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2월 달에 문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 갔을 때 시진핑 방한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적극 고려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봄에 오는 것으로 됐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이것도 선거 전국과 맞물리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우한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한 코로나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데다가 중국인 입국 감염은 차단하자고 의사협회가 7번이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염학 학회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감염원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가 마구 날아 들어오게 해놓고 집안에서 모기 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싱하이밍입니까? 신임 대사가 오자마자 아직까지 신임장 제정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우리 외교부가 주선해주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후베이성에서 갔다 온 지 14일 미만의 사람만 빼고 그 사람 입국을 제한하겠다. 그것도 2월 4일 0시부로 미국은 이미 2월 1일 0시부로 그 입국 제한을 전언했는데 모든 중국인들 다 입국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후베이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차단한 게 정확 2월 4일부로 정확 2주일이에요. 그러면 2월 4일 0시부로 후베이성 갔다 온 지 14일 미만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호사님이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뒤에 민주당 응원할 사람이랑 시간 배분이 지금 좀 안 맞아요. 민주당 응원할 사람 이런 방송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와요? 마지막으로 몇 석? 민주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은 지금 홍보해 주는 데가 여기저기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서 홍보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너무 많은데 왜 나와요 이런 데까지? 그래서 자 우리가 몇 석을
할 수 있겠다. 미래통합당. 아, 내 생각 같으면 299석을 다 하면 좋고 한 석만 주면 좋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 아까 내가 예. 그 아까 기본자한테 뭐라 그러더만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요. 예.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 예. 뭐 갤럽부터 리얼미터부터 뭐 코리아 리서치, 아레날 그리고 제가 본 게 이제 엠브레인까지 예. 쫙 다 봤는데 야당이 이긴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음. 특히 수도권 121석이 걸려가 있는 수도권에서 다 밀리고 근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그리고 영남에도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요. 영남에도 민주당이 과거처럼 PK, TK 합쳐서 8석을 갖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3석 정도로 이제 보이고 그 3석도 좀 불투명해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을 문제가 한강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한강벨트를 빼놓는다면 나머지 어디 여기 뭐 확실하다. 이 뚜껑이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밀릴 사람이 아닌데 보면 밀려가 있고 밀려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 1. 공천 잘못 2. 지휘부 스타십이 없는 거 뭐 그런 거겠죠. 140에서 가십니까? 미래통합당? 그거보다는 좀 더 봐주세요. 이게 140보다는 저는 이런 점을 안 쳐요. 옛날에는 예. 집에서 나올 때 구스를 만져서 나왔었는데 진스타라무스 과반은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모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전부 엄청나게 야당이 밀리는 것으로 하니까 내가 정말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의당이 최근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거꾸로 밀리면서 정의당이 조금 올라왔어요. 정의당이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마지막 여론조사가 보면 12%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때 뭐 3.7%까지 밀려 떨어지잖아요. 쭉 계속 올라왔어요. 정의당이 나는 한 10% 이상 하나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10석? 아니 퍼센테이지로 10%? 치면 그런데 그래 되면 이제 대충 정의당이 차지할 게 한 비례대표로 한 6석 정도에다 지역구에서 한두 석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4석 정도.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 비례대표 그걸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한 4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열린민주당은 처음에는 반짝 인기를 누리는데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좀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더 빨가느냐 하고 빨간 칠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니면 누가 더 파라느냐 파란 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색깔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핑크를 입고 나오셔야지. 이게 저 스카프를 또. 저는요. 이게 원래 보수의 색깔입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마우라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머플레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데 저는 돈을 안 써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쭉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열린민주당. 민생당이 이제 민생당이나 우리 공화당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킨 예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호남에서 민생당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전체 의석 300석, 이 300석은 사실 위원입니다. 원래 299석이 맞아요. 한 석 빨리 빼야 돼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 위원으로 갈 건지를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하튼 300석에서 지금 빨리 진행해 주세요. 300석에서. 그건 뭐 진행자 마음이고. 300석에서 12개 빼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래 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이게 야당이 통합당이 민주당을 한 2석 정도 이길 것이다. 마지막에 지금은 거꾸로 한 17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표를 쭉 놓고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왔거든요. 아무리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샤이 보수 조정해야 될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는 뭐 한 1%, 또 어떤 지역에서는 5%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영남 같으면 거의 샤이 보수가 없어요. 한 1% 정도. 예. 막 응답하기 싫은데 나 그 보수인데 색 꼴도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예. 나 지지 안 해요. 난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령 서울 같으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늘어나요. 샤이 보수. 호남은 더 아주 많고 샤이 보수 아주 많고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7, 8석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면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참패가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예. 나중에 뚜껑을 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마지막 커브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마지막 커브를 어느 선까지 끌어올리느냐 여기 따라서 이번 승부가 좌우가 될 건데 제 판단이 맞다면 예. 한 적게는 한 2석, 많게는 한 5석으로 지난번 한 석 차이로 쳤잖아요. 예, 5석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선거다. 미래통합당이. 내가 왜 아까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 지금까지 중간평가의 선거에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도 개판이고 뭐 생 난리인데 예. 정말 못 살겠다. 이 난리가 벌어지는데 바꿔보자. 예. 이 난리에서 여당이 승한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결과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신앙심이나 깊다고 안 봐요.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 오늘날 찬란한 과학 문명은 없애야죠. 이민 가실 거는 아니죠? 내가 어느 방송에서 예.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했다가 예. 지금은 또 가끔가다 나한테 예. 남 모르는 문자가 와요. 예. 뭐라고요? 이민 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민 가시지 말고 저랑 오랫동안 방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보수 진영의 응원자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수를 해서 한 말씀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났죠. 지금 한 20분이 더 오바됐는데 한 말씀 보수를 지지해야 예. 이 나라가 삽니다. 보수를 지지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삽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그래서 싶습니다. 내 마지막 격려 문구를 딱 하나만 예,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분노하는 얼굴로 투표하라. 분노하는 얼굴로 투표하라.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그래야 투표하러 갑니다. 예, 최근의 이슈 오도독 잠시 후 진보 승리를 위한 이동영 작가의 응원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시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끝내요.